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이슈들을 추적하는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민주노총의 실체와 그들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금 계속 지금 민주노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응들이 굉장히 좀 놀랍다. 그리고 대한민국 망치는 주범이 결국은 민주노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좀 김대호 소장님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제목은 민주노총은 쥐 잡는 고양이인가, 사람 잡는 식인 호랑이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쥐를 잡아야 사람에게 유익하죠. 그 쥐라는 거는 뭐냐면은 불평등, 양극화 문제나 노동인권, 그죠? 이런 노동인권 침해, 이것을 갖다가 막는 존재로서 이제 고양이 규정했기 때문에 예. 고양이한테 먹이도 주고 보호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잡아라는 쥐는 안 잡고 거꾸로 이제 사람을 갖다가 잡아먹는 호랑이가 됐다. 대한민국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된 거죠. 예. 네. 예, 내용이 재밌겠군요. 예. 제가 원래 이제 현재 민주노총은 한국의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와 청년의 기회와 희망을 갖다가 모조리 잡아먹는, 그렇죠.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일자리하고 청년의 기회와 희망을 잡아먹는 존재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민주노총의 최대의 문제는 원래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안보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이것도 완전 뒤틀어버리는 또 존재거든요. 그 단적으로 이게 3월 8일자입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이게 3월 8일자요. 3월 8일자에 이게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명의로 이거 좀 확대하기 어렵죠. 저 빨간 글자가 보십시오. 평화와 전쟁은 함께할 수 없다. 평화를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입니까? 네, 그렇죠. 전교조네요. 학생 가르치는. 이 민주노총의 아주 그냥 핵심이죠. 예.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초중고생을 가르치는 그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들. 이 사람들의 그 월급은 국민 세금에서 사실은 나갑니다. 그렇죠. 국민 세금이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처우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세계 최고의 어떤 대우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딱 이렇게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은 이제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소방직도 있고 다양한 공무원들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교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무원 임금 체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년 이 호봉 승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관 고용 보장도 되고 또 여기 상당수는 공무원 연금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세계 최고의 대우를 갖다가 해주는 존재가 바로 지금 한국의 어떤 그 국공립교원이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낸 영상 보시죠. 요걸 좀 이게 좀 확대가 안 되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확대 되네. 확대가 되네. 다시 돌려보시죠. 자, 빨간 거 내용을 보십시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쟁준비훈련이다. 이거 북한 주장이네. 한미연합군사훈련에는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 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방어훈련을 한다지만 전쟁에서 방어는 곧 공격이고 공격이 곧 방어다. 방어와 공격이 전쟁에서 직구별될 수 있는가? 방어훈련도 전쟁 연습이다. 아예 군대를 없애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니 북한도요. 아니 방어하면 그러면은 상대편에 대한 공격을 해야지. 지금 방어라는 건 뭐예요? 상대편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의 얘기잖아요. 그럼 전쟁이 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공격을 해야지. 막고만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인류 3,000년, 4,000년 역사에서요. 전쟁에 대해서 이따인 소리 평화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군사 훈련을 하지 말라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망하라는 얘기지 뭐. 군대를 없애라는 얘기.
미친놈들이지 이 새끼들은.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아 정말. 아니 이 자식들은 죄송합니다. 이자들은 지금 북한도요 핵과 미사일을 갖다 개발을 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방어 목적이래요. 그렇지 북한은. 않습니까? 아 근데 북한은 계속 우리를 공격했잖아. 아니 그러면 이 논리를 갖다 들이대면은요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그렇지. 핵 만들지 마라, 미사일 미사일 만들지 마라. 비록 당신들이 방어 목적이라고 하지만 방어는 곧 공격이니까. 그렇지. 그 구분이 안 되니 핵 만들지 마라, 미사일 만들지 마라. 그다음에 그 무력 증강하지 마라. 북한 가서 시위해야지 이 친구들. 성명 발표하고. 아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자들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국민의 어떤 혈세로 세계 최고의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정교조라는 이들은 지금 노후도 보장되죠. 이 공무원 연금 적용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면은요 연금이 평균 3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지금 그 연금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유족 연금도 상당히 후합니다. 그 자기가 죽은 다음에. 네, 유족 연금도 국민연금과는 또 없는 혜택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또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그 내용 좀 더 봅시다. 뭐 그 뒤에 또 다른 내용 또 있어요? 빨간 거로 해놓은 게? 예. 근데 문제는요. 지금 제가 이 교직원 노동조합의 문제는요. 일단 국민 세금으로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하고 대한민국 선생이 우리 초중고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이 거기다가 지금 완전히 어떤 이 보편 문명의 어떤 문명의 상식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거든요. 방어 훈련은 꼭 공개 훈련이니까 아예 훈련 자체를 하지 마. 사실은 이 친구들 속마음은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자들은 북한 수준의 어떤 생활을 누리기는 또 싫어하죠. 북한에서는 그 교원의 대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게 철부지도 아니고 철부지의 망나니를 갖다가 이게 같이 겹쳐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저들이 지금 다른 목적이 있죠. 저 이야기는 철부지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철부지의 망나니에다가 그다음에 사악함이 곁들어 있어요. 사악함이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악함이 저기 들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저희의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말은 참 좋은데 이게 이제 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과 심판권을 갖다가 또 부정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왜 학교 선생님 중에 스타 강사가 많이 배출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각 학교별로 그러니까 그 본고사가 있었으니까 서울대나 그 좋은 대학에 얼마나 많이 보내냐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들 중에서도 같은 3학년 담임이라도 예를 들면 많이 보낸 선생은 예를 들면 굉장히 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 중에서 또 나중에 스타 강사들은 이제 학원가에 진출해서 스타가 됐는데 지금은 뭐 학교 선생님들 거의 연구 안 한다고 그러던데. 안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스타 강사의 어떤 생활 성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그냥 잘리지 않고 놀고 먹어도 이게 월등히 낫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생애 소득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생애 소득이라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임금이 좀 올라가고 일정 시간에는 또 퇴직을 할 거고 연금을 받고 이 전체를 놓고서 생애 총소득으로 보는 전체를 따져서 삼성전자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 지금보다도 공무원 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9급 되는 게 나은데 지금 이거는 7급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선생 확실히 낫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변호사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이게 교사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그 교원을 갖다가 이렇게 양성하는 교육대학이 지금은 아마 서울대보다 아마 높을걸요. 특히 여자들. 근데 문제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우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저들이 지금 좋은 대우를 해줬더만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요. 북한은 앞잡이 하고 있는 거네. 앞잡이 하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말입니다.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언론이 언론에서 난리가 나. 아니, 언론이 지금 저기도 다 같은 민주노총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한편이 돼 있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내부에서 말입니다. 이런 편향을 잡는. 그러니까 같은 교사들. 하는, 아니 다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정교조 제가 막 본 사람들 중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거 교육 우리 그 교우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을걸요.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악한 집단들은 한 줌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이제 딱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제가 전에도 소개드렸지만은 그 금속노동조합의 어떤 강령에도 다시 한번 비춰보시죠. 저거 좀 한번 키워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이게 북한헌법 제9조 내용. 북한헌법 제9조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국토를 감정한 미국이라는 게 우리는 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북한 주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가 속해 있는 그 상위 그 연합체죠. 네네. 가장 동원력이 가장 어떤 그렇죠. 좋은 집단이죠. 이게 조합원도 한 17만, 18만 뭐 이렇게 되고요.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큰 노조거든요. 공공운수노동조합에는 그 지하철 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이러저러한 그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운수 노조가 1번, 금속 노조가 2번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지금 정교조가 지금 많이 컸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지금 한 10만 되고 정교조가 여기는 5만 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어쨌든 그 정교조가 지금 이 평균 학력으로 보면은요. 정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제일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사가 한 몇 명 되나요? 그때 정교조가 한때 한 10만까지 넘어갔었나요? 한때에 10만 가까이 간 적이 갔었죠. 있습니다. 전체 교원은 한 30만, 30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근데 거기 사립학교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국공립이든 사립학교든요. 초중고는 사실은 국민 세금에서 사실 월급을 주지 지금 않습니까? 전부 보조하고 있죠. 예. 그 월급들을. 그러니까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게 98%, 99%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나라하고. 그건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사실은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자, 모든 문제들은요. 근데 우리 집에 정전이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옆집에 정전됐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동네 정전인지 아니면 우리 동만 정전인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의 문제, 노동조합의 문제, 공무원의 문제, 뭐 이른바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항상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는 이런 뭐 법률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공무원 관련된 규정을 한번 딱 보면요. 이게 지금 한국이 사실은 왜 이걸 보느냐 하면은요. 한국의 노동조합의 주력은요.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국가가 딱 규제를 해가지고요. 독점을 갖다 주든지 지하철 같은 거, 국민건강보험 다 독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독점 주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규제 산업이든지 아니면 함부로 뭐 은행하고 싶다 해서 은행을 못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자체가 공무원이든지 이런 존재들이 지금 한국 노동조합의 그 주력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그 공공 부분이 있고 공공 부분의 중심에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을 보는 건데 한국 헌법 7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거 좀 약간 키워볼까요? 예. 아니요, 이건 됐습니다. 아 그냥. 그래. 예. 두 번째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거야 뭐 국민 전체 봉사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어 그 뭡니까 이 국민에 대해서 그 충성하지 정권에 충성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참 저게 말입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게 뭐냐면 정권의 부당한 지시 명령을 따르지 말라. 원래는 그렇지.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정권의 어떤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이렇게 항거했다가는 아무래도 뭐 감사 탈탈 먼지 털기 감사나 뭐 이런저런 불이익 인사 불이익도 당하고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털고 그다음에 뭐 출퇴근 어떤 시간을 1분 1초라도 어겼나?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 KBS 뭡니까 이사에 대해서 네네 그 신용카드에 뭡니까 네네 그 김밥 김밥 먹은 뭐 그런 거에다가요. 그다음에 저 오지에다가 상간 오지에다 발령을 낸다든지 지금 한동훈 검사가 지금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MBC도 그랬죠. 우리 그 배현진 네. 의원 같은 경우 지금 MBC 있을 때 그 저들이 MBC 장악하고는 그 뭡니까 그 어디 창고 같은 예, 데다 창고 같은데. 발령을 내놨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그냥 이 사람을 못 살게 이제 이 구는 거를 어떻게 막는 장치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얘기는 사실은 다른 나라 비교해 봐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근데 일본하고 비교해 보나? 이게 이제 일본 조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논리입니다. 탄핵할 때 이제 KD 코퍼레이션 등에서 뭐 카탈로그를 내밀어 가지고 뭐 봐줘라 이래 가지고 이제 헌법 제 7조 1항 위반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게 또 뭐냐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가지고요. 말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예, 이거를 따진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여기에 걸 게 한 100개는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노릇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어떤 그 이익을 갖다가 주려고 했기 때문에 뭐 걸면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논리였습니다. 그렇지. 역시 이 조항도 들이대면은 문재인 대통령 100번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분 보장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이제 공무원을 근로자로 딱 규정을 하니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어떤 나라보다도요. 노동자를 갖다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딱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그 부분에 좀 보셨죠. 예. 근데 그거다가 또 하나 이중적으로 헌법까지 지금 보호하네요. 예. 근데 원래는 신분 보장한 이유는 사실은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해서만 봉사란 의미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부당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는 아니 자기가 뭐 신분이 보장 안 되면 거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신분 보장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들어간 건데 지금 악용되고 있는 거죠, 저기. 게다가 이게 한국의 헌법 총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총강에 뭐 국토, 국토는 한반도 부속도 수호한다,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 헌법은 원래 일본 헌법 있지 않습니까? 1948년 일본 헌법을 많이 뺏겼습니다. 근데 그 일본 헌법을 하고 비교해 보면요, 일본 헌법도 독일 헌법을 많이 뺏기고. 예, 하여튼. 저는 뺏기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 아니 그럼요. 좋은 거는 본받아야죠. 선진 문명은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해야 빨리 이제 선진화되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헌법은 공무원 관련된 그 조항이요.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조인데요. 15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국민이 네.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네. 헌법으로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이 제1번이 뭐냐면은 공무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를 파면하는 이런 국민 고유의 권리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딱 그걸 명확하네요. 예? 두 번째가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고 일부의 봉사자는 아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제7조 1항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일본 헌법이 훨씬 선명하게 써놨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고 일부의 봉사자는 아니다. 이 얘기는요. 자기 지역이라든지 자기한테 표를 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이 봉사하는 거 그거는 헌법 위반이다. 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네. 지역구 의원이라 하더라도 지역구원이 어쨌든 표를 얻는 것은 그 지역구는 투표를 통해서 얻지만 그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은요. 바로 이게 그냥 일본 헌법 들이대면 바로 헌법 위반입니다. 이게. 그거는 그 지역 부산만 사실은 이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 아유,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음. 아니 그런데 그 우리도 비슷한 조항이 7조 1항에 있긴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니까 뭐냐면 각이 안 써 있습니다. 이쪽은 전체의 봉사자이고 일부의 봉사자는 아니다. 이렇게 딱 선언했는데 이쪽은 그냥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뭐 그렇지 뭐 좋은 말이네. 국민에 대한 책임진다. 좋은 말이네. 각이 안 써 있어요. 각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해석의 여지가 없이 딱딱 만들어뒀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은 신분 보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일본 헌법은 제1조 15조 1항에 뭐냐면 공무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를 파면하는 이런 국민 고유의 권리다. 뭐 공무원은 뭐 노동자니까 공무원은 근로자니까 뭐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 국민 고유의 권리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선정 파면은. 아니 저는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은 공무원을 갖다가 그냥 일반 근로자로 봐버리면요, 그 국민이 고용주가 됩니다. 국민 전체가 고용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들이 보면은 엄청나게 참 가난하고 힘없는 어떤 존재들부터 힘센 존재들까지 다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5천만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고용주가 되면 고용주 의무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4대 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고용 보장 등등등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주 가난한 어떤 국민들이 아주 그 부유한 그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뼈골 빠지게 이제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좀 이제 뭐 기술 발전이라든지 그 어떤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대대적으로 좀 구조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업은 그렇게 하는데 정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어떤 민주공화국의 어떤 정신에 완전히 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헌법은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일은 국민에게 고유 권리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신분하고 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근로기준법에서 또 보장을 갖다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자, 제가 이거 정교조 얘기하다가 제가 이게 좀 넘어. 예. 그런데 이제 이 정교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정교조는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 임금 인상 투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최후 개선 투쟁을 했던 그거는 투쟁을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기준을 갖다 만들고 예산을 갖다가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치권이 그냥 뭐 혼미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처럼 완전히 그 혼미하고 편향되어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정말 그 공무원들이나 어떤 민주노총 같은 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무원 들여다봤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국제 비교를 갖다 많이 하는데 이거 좀 키워보세요. 이게 뭐냐면 요 그림 쪽 근속 연수별 임금 격차 이거를 갖다 좀 키워볼게요. 이게 뭐입니까? 이건 유명한 글입니다. 이게 근속 연수별 임금 격차 제조의 국제 비교인데
한국이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은 좀 그러니까 지금 파란 게 10년 차군요. 10년 차고 100으로 봤을 때. 네네. 예? 네네. 아니 그러니까 파란 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1년 미만짜리. 1년 미만짜리. 그다음에 빨간 게 그러면 10년 됐을 때 10에서 15년. 10에서 15년 됐을 때 그러면은 200%가 되는군요. 네네. 그다음에 30년이 되면 20에서 30년이 20에서 30년 되면 300%가 300%로 됩니다. 예. 이 한국은 이렇고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덜해요. 자, 그다음에 스웨덴은 한번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스웨덴. 저 스웨덴을 보면은요. 1년 미만이 100인데 10에서 15년이 116.1이고 그다음에 20에서 30년은 110.8이거든요. 다시 내려가네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생산성으로 따지면은요. 이게 맞아요. 스웨덴처럼 갑니다. 근데 임금이라는 거는요. 생산성에 상응해서 주는 것들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사회적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은 가족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오히려 예외입니다. 대체로 이제 약간 연공성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면. 영국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독일도 다 연공성은 좀 있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군요.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가파른 나라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거를 전형적으로 하는 데가 뭐 이게 적용받는 데가 바로 그 공무원과 공기업들입니다. 아니, 공무원들의 호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봉제가 이게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호봉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정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너무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교사로 치면요. 지금 학교 가보십시오. 예컨대 2학년 일반 담임이 나이 한 27살 여교사입니다. 2학년 2반 담임은 나이 60세, 61세 그 여교사입니다. 할머니 교사입니다. 자, 하는 일은 거의 같겠죠. 똑같겠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27살 여교사가 훨씬 좀 잘하겠죠. 그죠? 강의 자료 준비도 잘할 거고. 에너지도 좀 있고 하니까 나이가 61세 되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임금은 3배 차이 나겠네요. 한 2배에서 2.5배에서 3배 차이가 날 겁니다. 한쪽은 연봉 한 3천, 한쪽은 연봉 9천쯤 되니까. 자, 같은 일을 하면서. 이건 뭐냐면 그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원래 노동운동의 어떤 이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 지금 민주노총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용 안 합니다. 이게 원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2배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그거를 갖다가 밀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민간 기업은 결국은 다 전부 국제 경쟁하니까 생산성 수준으로 다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산성만 갖고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이 인간이니까. 그럼 뭐 그 베이스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봐서. 그래서 그걸 이제 결합시키게 돼 있는데 한국은 이제 아주 가파른데 이거를 갖다 주도하는 데가 사실은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민주노총이 옛날에 그 노동자 투쟁을 할 때요. 이게 그 퇴직금 누진제라든지 호봉제 있지 않습니까? 월급제, 호봉제, 퇴직금 누진제. 그 다음에 해고할 때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구성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어떤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주도를 했고 이런 시스템을 이게 그 일이 되면요. 그 60세 어떤 장년, 중장년 한 명이 청년들 2~3배를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청년들한테 피눈물을 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민주노총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들은 그걸 즐긴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는 대부분 이 60대 되기 전에 다 지금 정년 그거 뭡니까 그 구조조정에서 다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법을 만든 겁니다. 보십시오. 자, 이거 좀 띄워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정년연장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2013년 중반쯤에 다 통과시키니까 딱 그때부터 청년 실업자, 취업 준비자, 구직 담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정년을 연장하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그 정년 연장한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한국에서 제일 높은 313이라고 돼 있는 20에서 30년 근속자들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이 그러니까 지금 1년 미만짜리 3명의 급여를 갖고 있는 거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년을 연장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신규 예를 들면 근로자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임금 많이 주는 사람이 아직 득실득실 할 테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청년 어떤 실업 문제들이 더 악화된 겁니다. 이게.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문제들이 악화됐고. 그러니까 이제 김대호 소장 얘기는 청년 실업이나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이들 정년 연장을 하면서부터다. 아니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악화돼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처에다 소금 뿌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또 이 고령화 되는데 네네. 이분들을 또 조기 퇴직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임금 피크제를 아주 가파르게 적용하면 돼요. 이걸 갖다 확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준까지 올렸다가 네. 나중에 이제 일정 수준 나이가 들어 정년이 연장되거나 이런 이제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이가 되면 임금을 이제 내리는 거죠. 대신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에. 예, 근데 원래 이것도 원래 말은 안 되는 건데요. 원래 생산성에 따라서. 근데 실제로 나이 들어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50, 그렇지. 55, 60에 보면 펄펄 나는 사람들. 그렇지.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경험에다가 네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까지 다 습득해서 실제로 뭐 한 사람이 몇 명의 몫을 해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죠. 생산성이 있는. 예, 아니 민간 기업에서 이거는 알아서 판단을 갖다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4호정 5, 6도 45세 정년, 56세 뭐 정년 이런 식으로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 61세, 62살에도요 계속 붙잡아 놓고 더 위로 이렇게 올리는 민간 기업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년 연장법이라는 거는 그냥 모든 공기업과 뭐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강제로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빼어난 사람이 그 조기 퇴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다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청년 실업자 이거. 그래서 이거는 아주 무능한 사람 이거 부터 보십시오. 그러니까 빼어난 사람은 정년에 걸려서 나가기도 하고 또 빼어난 사람 임금 더 줘야 되는데 임금 피크제 있지 않습니까? 해서 깎아야 되기도 하고 무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쨌든 정년을 강제로 연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57세, 58세 나가려고 그랬는데 60세까지 그냥 버티게 생겼죠.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 그리 되면 당연히 어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한 40만 명 이상 늘었네요. 네네네.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이게. 네. 문제는 이거는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그럼 민주당이 이제 따라갔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늘어나요. 해마다 10만 네네. 늘었다가 20만 늘었다가 계속 이렇게 늘어요. 자, 문제는 이게 민주노총이 주도를 했는데 민주당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이거를 결사 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이게 그래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요놈들 때문이다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주범은 맞는데 말입니다. 종범들과 방조범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딱 그런 구조에서 나옵니다. 이게 그 주범이 있고 그 다음에 종범이 있고요. 그걸 방조하거나 방조범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을 봐야 되는데 아까 일본 헌법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아까 임금 체계를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20년이 넘어도 네네. 전체 한 190 몇 % 정도였죠. 아까 아니요. 240 정도. 아, 240 정도였네. 일본이 이제 OECD 선진국 중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을 빼놓고는 제일 가파른 나라입니다. 그렇지. 원래 일본이 연공서열 이게 일본이 가장 잘 돼 있던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예? 자, 근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또 하나, 내 거기서 이게 이 표를 안 갖고 왔는데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의외로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초임은요 3,000명 이상 대기업이나 500명 이상이든 30인 미만이든 초임은 거의 같습니다. 예컨대 20대의 초임은 대충 20만 원 가량 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요 200만 월급. 월급 200만 원. 네, 그러니까 30대는 대충 30만 원, 40대는 40만 원, 50대는 5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있고 이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보편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소기업도 그런 정도의 지불할 나름대로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대기업은 아까 우리 그쪽에 현대기아 자동차 그때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을 받잖아요. 이건 생산성에 비해서 월등하게 사실은 많이 받고요. 그러면 협력업체를 쥐어 짜고 R&D 투자는 줄이고 주주목도 뼈싸고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력업체 지불 여력 자체가 없고 이윤율 자체가 1%로 그냥 제공비용하다가 삐끗하면은 그냥 바로 처박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들이 크게 납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하철 공사, 국민건강 뭐 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경쟁도 없고 독점을 주는데 이자들은 그 이 시장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임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내 요금 얼마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엄청나게 높게 설정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가 한국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의 임금 격차가 아주 큽니다. 이게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지. 일본을 보면은요, 이거는 일본에는 이제 그 공무원 급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급여법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요, 보편 이성 내지 보편 상식의 어떤 그 집약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급여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그게 공무원 급여를 선정하는 어떤 이 방법인데 이런 게 근데 이런 겁니다. 이거 한번 띄워보세요. 자, 공무원은요 임의로 자기들이 그냥 공무원 급여를 그냥 높게 설정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공무원들은 귀족 내지 양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딱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참 놀란 게 공무원 급여법이 딱 있는데 급여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무원의 임금 기준인데 일본말로 돼 있군요. 예.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제 인사원에서 제가 다운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받은 겁니다. 지금도 일본 인사원이라고 하는데 가서 다운을 갖다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업 규모 50인 미만 36.9% 뭔가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민간으로 만들 때 그러면 월급 표준을 네네네. 공무원. 네. 예컨대 최상층 대기업으로 만약에 그 기준을 잡아버리면요 공무원 임금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죠.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50인 미만 기업은 36.9%를 선정하고요, 50인 이상은 63.1%를 선정을 딱 했어요. 표본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기 역직 단계 뭐냐면은 부장이냐 과장이냐 계장이냐 뭐 개원이냐 이런 걸 따지고 근무 지역도 따지고 연령도 따지고 학력도 따집니다.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 이거를 따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네.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올리게 어떤 네.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소기업의 그 포르테이지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기준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안에서 뭐 얼마 근무했냐, 학력이 뭐냐, 뭐 이런 그 다음에 계급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군요. 예, 그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공무원도 이제 그러면은 뭐 개원, 계장, 과장, 부장 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경기가 나쁘면요 민간 기업 전체가 임금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이쪽으로는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이 법에 따르면은 네. 그러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간 위에 이거 양반이나 귀족이 될래야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 사태처럼 예를 들면 우리 민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축 떨어졌다. 네네. 그럼 이들도 떨어져야 되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양반들은 못 나오는 거네. 예? 그렇죠. 그 이들은 지금 사실은 코로나 사태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직장이 다 폐쇄되니까 안 나가도 월급은 그대로 받잖아.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50km 제한 이들은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 늦게 다녀도 되는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 양반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재택근무도 좋아할 걸. 아니면은 뭐 천천히 걸어 다니는데 빠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월급은 나오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이 떨어지면 경기 안좋 떨어지면 거기에 연동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네. 공무원도 떨어지도록 돼 있네요. 예, 딱 그렇게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직급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5년, 10년, 15년 보건속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저기 뭐 직군도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예컨대 의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술직도 있을 거고, 기술직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큰 틀에서 테이블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세금을 갖다가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 수북이 쌓아놓고 자기 호주머니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거든. 그리고 뭐 또 걔들이 또 뭐 그 국회나 이쪽에 로비할 수도 있고 예산도 자기들이 뭐 공무원들이 만들잖아요. 예산안도. 그다음에 뭐 약간 복리후생비라든지 자기개발비라든지 뭐 예컨대 무슨 이러저러한 뭐 장례식이 뭐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거 다 주죠. 예, 그것도 후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일본 저거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여기 정말 일본은 정확하게 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 법이 있는 거죠. 법. 법이 그래서 딱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몇 퍼센트라는 딱 그 정해서 민간 기업들이 나라지면 이들도 나라질 수밖에 없고.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은 좀 힘이 있겠죠. 어디든지 그지. 근데 이제 소기업들이 좀 열악한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인 미만짜리를 무려 36.9%를 갖다 집어넣어요. 자, 그랬는데 이걸 합치나요? 예, 그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의 60 몇 퍼센트 하고, 그러니까 그 저기 몇몇 미만 몇몇 50인 이상입니다. 50인 이상의 60 몇 퍼센트 대기업도 하고, 아니지. 그들 평균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30인 미만의 네. 이들하고 평균을 내서 이걸 30 몇 퍼센트 포함해서 그럼 그 금액을 놓고 네네. 그게 이제 기준선을 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은 관련은 그 일본은 공무원 급여법이 있는데 한국은 공무원 보수 민간 임금 접근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지표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비교 대상 민간 기업 돼 있죠. 그죠? 비교 대상. 공무원 보수 민간 임금 접근율 개정 보고 비교 대상 민간 임금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 관리직의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군요. 상시 근로자 100인이면요. 상당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상시 근로자니까 이게. 중견기업 이상이죠. 아까 일본은 50인 미만을 36.9%를 갖다 넣었잖아요. 50인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얘들은 100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일본보다 기준 자체가 높아요.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아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컨대 일본에서 같은 기준으로 예컨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했다. 근데 한국보다는요. 한국이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한국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임금이 높은 집단에서 그것에서 사무관리직 보수를 갖다가 딱 그냥 빼서 요걸 갖다 기준으로 삼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항상 민간 임금에 비해 가지고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때는 95.5%까지 올라갔다는데 지금 점점 떨어져서 83.7%에다가 지금 또 한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한 80%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민간에 비해서 우리가 덜 받고 못 받고 있다.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 자, 그런데 따져보십시오. 그 민간이라는 거는요. 가장 잘 나가는 집단입니다. 그 안에 현대기아 자동차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가스공사도 들어가 있고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임금 수준이 높은 집단하고 비교를 하니까 또 있습니다. 또 원래 민간 기업은요. 처음에 사원 대리로 입사할 때는 한 10명 들어갑니다. 과장, 차장쯤 되면 5명쯤 남겠죠. 그죠?
그렇지. 그다음에 부장쯤 되면 두세 명. 두세 명. 그다음에 한 30년 무슨 이제 등기 이사가 아니고 그 이사 정도 되면 한 명.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생산성이 검증된 역전의 용사들이고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갑니다. 이게 민간기업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공무원하고 아까 교사 있잖아요. 그 정교조. 그쪽은 원통형이잖아요. 들어가면은요. 들어가면 뭐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1대1로 대응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이 국급 교사나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1대1로 대응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사는 한 명이니까 네. 예를 들면 같이 들어간 사람 중에. 네네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람 그 한 명하고 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정도 연봉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연차가 된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1대1로 대결하니까 사실은 민간은 한 명인데 여기는 지금 뭐 맨 처음에 50명 들 50명 그대로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봉 1억 같이 민간은요 연봉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 생산성에 상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안 되죠 소수죠. 피라미드로 예. 상층부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까 교사나 공무원은 일단 들어가면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팁을 만들어 놨잖아요. 1대1로 대응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서 예를 들면 10명이 시작했으면 맨 마지막 한 명까지 가는데 네네. 여기 10명이 그대로 10명 가는데 그 임금 수준은 똑같이 맞춰 놓으니까. 그것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이면요. 제일 높은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요. 항상 그 50인 미만을 살피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한국은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중견기업은 다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저 가난한 서민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갖다가 굽어 살필 이유가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어쨌든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은 뭐 아무래도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면요. 양극화가 좀 생기거든요. 이 잘 나간 생산성 높은 집단은 아무래도 그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갖다 팔기 때문에 그 이윤이든 임금이든 이게 아무래도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건 이쪽에다가 이제 하고 연동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요. 근데 제일 좋은 놈은요. 나는 놈 배에 붙은 놈이에요. 우리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말입니다. 이런 우리 중소기업 은행이라든지 사실은 어떤 국영은행들이 있잖아요. 국영은행들의 임금을 책정할 때는요.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민간은행들 있잖아요. 민간은행의 임금을 정해서 무조건 90% 95%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간은요. 나름의 어떤 경쟁을 해서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임금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은 예컨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쪽은 그냥 그 배에 딱 붙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기 공무원 보수 추이라는 게 사실은 비교가 잘못됐군요. 그렇습니다. 원래요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건데 민간임금 적금률로 보면 한국이 점점 민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해.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민간이냐 이거야. 어떤 민간? 일본은 그거를 갖다가 50인 미만 50인 이상으로 딱 결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나라에서 제일 상층을 딱 잘라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나마도 이 사람들은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그 중에서 연봉 1억짜리 뭐 1억짜리는 몇 명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니까 처음에 10명 시작했으면 10명 그대로고 여기는 10명 시작했다 한 명인데 생산성이 검증된 역전의 용사. 그러니까 한 명과 10명의 임금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비교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무원 급여법이 있고 없고 이 차이입니다. 나는 이게 한국 정치의 어떤 무능이고요. 한국 공무원들의 어떤 정말로 탐욕이거든요. 이게. 일본은 지금 공무원들이 그 연금도 다르죠.
옛날에는 일본도 그 따로 공무원 연금 제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16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예. 일반 연금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특혜가 없는 거죠, 예, 일본 그건 공.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예,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정치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탈리아는 예컨대 그 어원 수를 왕창 줄였잖아요. 100명인가 줄였나?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은요. 그 공무원 연금을 제도를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이게 언제 때 한 겁니까, 일본도? 2016년에 바꿨습니다. 2016년 되면 누구 할 때인가요? 고이즈미 때. 고이즈미 때죠. 고이즈미 때가 맞을 겁니다. 음. 아니 잠깐 아베. 고이즈미는 그 전 아닌가요? 아베 때인가? 아베 때네. 예. 아베 초기네. 예. 근데 일본은 어쨌든 이제 그것도 그 전에 아마 개혁을 갖다가 해가지고 예. 적용을 아마 2016년부터 했을 텐데. 고이즈미 우정성 개혁이 아주. 네네. 예. 아니 저는요 정치가 이게 정상이면은 한국에서 아마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이거 이제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어떤 이 급여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이 가난한 어떤 서민과 가난한 어떤 근로자들의 수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하에 함께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요.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우리는 아마 그 할 어떤 그다음에 국회의원 숫자를 근데 말입니다. 늘리거나 아니면은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 늘리는 거는 가능한데 줄이는 거나 아니면은 급여 수준을 갖다가 그 세비 수준을 깎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진국에서 정치가 그래도 상당히 개판인 나라가 이탈리아하고 일본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뭐냐면 그리 되면은 개판 정도가 아닌 거죠. 한국은.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이거 인사원에 가면 그 자료가 있는데 일본 인사원이죠. 제 위에 거는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대한민국 평균 공무원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를 좀 키워보세요. 이게 매년 나오는 자료가 아닌데 이게 잘 안 나오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거 끌어내려 볼게요. 이게 안 되네. 이렇게 예. 잠깐만요. 되네. 예. 돼 있네.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대한민국 평균 공무원인데 이때가 2015년 12월 31일 기준인데 그때 공무원 수 여기는 이제 그 군인이 빠졌습니다. 군인이 한 20몇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적용자는 130몇만 명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빼고 이걸 해보니까 이제 102만 6천 되고 평균 연령은 42.2세, 평균 연봉은 대충 한 5,900 정도 됐고요. 6천만 원이네요. 2015년 연봉 말고 급여 말고도 뭐 다른 복지 혜택을 치면 저기 그건 1억 가까이. 예? 그 한 사람 고용하는데 1억 정도 든다고 그냥 보면 됩니다. 30년 고용하면 1억 곱하기 30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재직 기간은 15.7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일본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일본은 2016년 4월 1일 현재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보면은 적용 인원이 급여법 적용 인원 25만 3,623명.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일본은요. 국가 공무원하고 지방 공무원을 구분합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은 58만 명, 60만 명이 안 됩니다. 인구가 우리 2.5배인데 우리는 이제 국가 공무원이 130여 명만 명 되죠. 그건 이제 군인까지 포함하면은요. 130 한 5, 6만 될 겁니다, 아마. 자, 근데 일본은 그 국가 공무원이 한 60만 명 가량, 58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급여법 해당자는 25만 3천이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그 급여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즉 민간에서 이게 그 전문가를 스카우트를 해야 되거든. 그 사람들은 이제 별도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따로 뭐 안 그러면 안 들어올 테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핵심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사람 평균 연령이 43.3세입니다. 한국보다도 1.1세가 많죠, 그죠? 그건 뭐 이거 비교하면은 비싸고요. 그 다음에 건속 연수는 이쪽이 보면은 건속 연수는 21.7년입니다. 한국은 15.7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년이 더 깁니다. 자, 나이 한 살 많아. 그러니까 근속 연수 6년이 길어요. 길어. 자, 그런데 평균 급여액은 이쪽은 41만 7천엔입니다. 그러니까 원으로 따지면 417만 원 417만 원.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봉으로 뛰면은 5,130만 원 가량 되죠. 5,130만 원. 우리는 5,800.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도 어리고 예. 적게 그러니까 근속 연수도 짧아. 적은데 우리가 높군요, 일본보다. 많이 높죠. 어. 그런데 국민 소득은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낮죠. 80에서 85%좀 되죠. 자, 그러면 게다가 국민소득 80% 같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에 대해 한 지금 한 4천만 원쯤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은요 대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제 일본 공무원들한테 없는 연금이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요. 그렇지. 자, 이리 보면 한국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양반이고 귀족이라고 할 만합니다. 천국인 나라네. 공무원 천국이 맞아요. 자, 자, 이 천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존재가 아까 사실은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직무가 올라가고 하면은 뭐 그렇지. 부서 바뀌고 하면은 뭐 새롭게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민간의 아까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그야말로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가는 생산성이 검증된 역전의 용사들하고 같은 혜택을 갖다가 딱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일은 그냥 과거 한번 가르치면 뭐 별로 새롭게 연구할 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고도 지금 한미 군사 훈련 하지 마라. 아이들을 망쳐놓고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망치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지금 불평등의 주범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대한민국 망쳐놓고 있는 주범이다 이거죠. 네네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이제. 한 시간 예. 다 돼가네. 예. 아까 연금을 봤는데요. 이 통계도 잠깐만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건데 2016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인데 1인당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이 241만 9천 원인데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35만 2천 원.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지금 160만 원가량, 독일은 166만 원, 캐나다 57만 5천 원, 일본 후생연금이 152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공무원 연금 241만인데 근데 사실은요. 여기는 중간 정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쨌든 지금 일본이 한 2배쯤 되네. 거의. 사실은요. 이게 한 30년 근속하면 대부분이 300만 원 넘거든요. 그러죠. 300원 넘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5년 근무하다가 나간 사람 다 3년 쳐서 근무한 사람 나가서 다 통틀어서 24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제일 높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이거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은 막았죠. 막아놓고 이런 공무원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늘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참 이거는 자기들의 바로 표가 되거든. 이게 자기들이. 잠깐만요. 이게 아까 이제 어쨌든요. 이쪽은 공공부문 81만 개 그 정책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 몇 명이나 늘렸나요? 문재인 정부 지금 4년 이제 뭐냐면 역대 지난 한 20년간보다 가장 많이 늘렸다 그러던데. 아니 그건 맞고요. 네. 그 공무원 총정원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 우리는 뭐냐 공무원 급여법은 없고요. 공무원 총정원령이라고 하는 거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령은 영을 보면 잠깐만요. 이게 띄워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1999년
1월 1일자로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공무원은요 스스로 계속 조직과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 속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조직은 뭐 어떤 조직은 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령으로 딱 그냥 정원을 정해놨어요. 99년 1일 이건 27만 3,982명 이 넘지 않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니들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그 해라 이 얘기였는데 이게 14년 동안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게 아, 27만이. 27만 3,982명이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그렇지. 노무현 정부, 예, 99년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한 명도 안 변했고 2014년도에 올렸네요. 근데 이게 철도청이 들어와서 그래. 아, 철도청이 사실상 안 올린 겁니다. 사실 안 올린 거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걸 막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 3월 30일인데 또 지금 최고변은요 또 바꿔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총정문령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방자치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 종액 인건비로 통제를 했는데 그 통제 풀어버렸어요. 지방자치는 막 늘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의 그 산하기관들하고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쪽은 예컨대 인천공항공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그 우리 그 김 소장님이 다음번 시간 때 아예 지금 이 공무원들이 그 좀 자료가 뽑을 수 있나요? 지방자치 얼마나 늘렸고 알겠습니다. 공무원. 그거를 다음에 한번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할게요. 이 공무원들 현재 대우받고 있는 수준들 이걸 좀 네네. 다시 한 챕터로 해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하죠. 오늘은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좋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좀 오늘 좀 마무리를 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지금 결국 사람 잡아먹는 공무원이 됐다는 사람 잡아먹는 민주노총이 됐다. 사실은 지금 공공운수조가 지금 민주노총의 주력 아닙니까? 네네. 이 주력들이 결국은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청년 실업을 만들어낸 주범이라는 얘기잖아요. 국가 안보를 갖다가 국가 해체는. 해치고 외교 관계도 완전히 그냥 파탄을 시키는 이거는 쥐잡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 잡고 미래 잡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체를 망치는. 잡아먹는 식인 호랑입니다. 이게 힘이 엄청 세요. 자, 너하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민주노총 특히 그중에 핵심인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들이 지금 오늘 지금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일본은 지금 그들이 임금을 민간 기업이 연동해서 받고 있네요. 그래서 특히 50인 미만의 그 기업하고 연동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사실상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체 연봉을 100인 미만으로 기준으로 알아서 그리고 그것도 법으로 정해놓지도 않아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특혜와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들이 사실상 그 수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그리고 특히 이들은 오늘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를 받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세계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국군을 사실상 없애라는 얘기. 그러니까 방어훈련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해체하자는 그 주장을 이들이 세계 최고의 급여를 받으면서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것도 세금으로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망쳐놓고 있는 주범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망치는 주범은 이 민주노총이 있고 정교조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정교조가 갖고 있는 이념적 성향만 알고 있지만 그들이 받고 있는 엄청난 혜택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니까요. 자, 우리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네. 이 민주노총 이야기는 다음 주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대호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아니요 자유서울 그 김대호 TV에 못다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유서울 김대호 TV를 구독을 하시면은 여기서 다 못한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그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민주노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도
민주노총 이야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 민주노총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자, 우리 광화문 앱으로 조직하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